여기는 실버버팀 목 정보입니다. 오늘도 헷갈리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 중 일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거 모르시면 연간 40만 원 이상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면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면 에너지 바우처도 함께 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연간 최대 40만 4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올랐다고 좋아했다가 에너지 바우처 40만 원을 잃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실 겁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에너지 바우처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소득 없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재산 재조사 통지 받으신 분, 주소지 이전하신 분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이 놓치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치를 통째로 날립니다. 이미 탈락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초연금 인상 이후입니다. 재산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때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감액이 확정됩니다. 감액이 확정되면 차상위 기준선을 넘어갑니다. 그 순간 에너지 바우처는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차이로 기준을 넘기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감액률 적용받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감액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소 이전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초기화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차상위에서 탈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탈락했는데도 에너지 바우처는 계속 나온다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소득 없으면 소득 인정액도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딱 7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조, 기준, 착각, 실수 사례,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실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댓글에 숫자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기초연금과 에너지 바우처. 연결 구조를 잘 알고 있다. 2번 기초연금 받으면 에너지 바우처도 자동인 줄 알았다. 댓글 반응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부터 다시 설명할지, 아니면 놓치기 쉬운 함정 위주로 다룰지 방향을 정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차상위, 탈락으로 이어지고 그 순간 에너지 바우처까지 동시에 사라지는 구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많이 당하는 손해 상황입니다. 진짜 원인은 기초연금 감액 자체가 아닙니다. 감액으로 인해 차상위 기준을 넘어가면서 에너지 바우처까지 끊기는 연쇄 구조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감액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3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는 377만 6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 기준선은 기준연금액의 150% 구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6천 원입니다. 150%는 51만 9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51만 9천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은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받는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 후 재산, 재조사가 들어가면 감액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차상위 계층 기준을 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4만 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205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 안에 있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면서 소득인정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감액 전에는 차상위 기준 안에 있던 분들이 감액 후에는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환산 방식이나 소득 항목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재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가액이 최신화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차상위 기준선을 넘어갑니다. 차상위 기준선을 넘어가는 순간 차상위 계층 자격이 탈락됩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이 탈락되면 에너지 바우처 수급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게 연쇄 탈락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소득인정액 상승, 차상위 기준 초과 에너지 바우처 탈락. 이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차상위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연결 구조를 모릅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감액됐다고 생각하고 끝냅니다. 그 뒤에 에너지 바우처까지 끊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연간 40만 4천 원입니다. 2인 가구는 연간 57만 5천 원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번에 사라집니다. 기초연금 감액으로 월 2만 원 줄었는데 에너지 바우처 40만 4천 원을 잃으면 연간 손실은 훨씬 큽니다. 월 2만 원 감액은 연간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 40만 4천 원까지 잃으면 총 손실은 64만 4천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더 심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57만 5천 원을 잃게 되면 손실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단독 손해가 아니라 연쇄 탈락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이런 차이로 탈락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1원 초과 감액 발생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의 150%가 감액 시작 기준선입니다. 150%는 51만 9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51만 9천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52만 원이면 감액 대상입니다. 51만 8천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딱 이런 차이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감액률은 소득 인정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받는 기초연금은 적어집니다. 이제 차상위 기준 탈락 경계 수치를 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124만 원입니다. 124만 원이면 차상위 계층입니다. 124만 1천 원이면 차상위 계층이 아닙니다. 역시 이런 차이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05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205만 원이면 차상위 계층입니다. 205만 1천 원이면 탈락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순간 에너지 바우처, 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모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연금이 없어도 소득 인정액이 0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 5천만 원이 있으면 이것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이 있으면 집 가액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환산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이제 부부 감액률 적용 수치를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률은 각각 받는 금액의 20%입니다. 단독 가구가 34만 6천 원을 받는다면 부부 가구는 각각 27만 6,800원씩 받습니다. 34만 6천 원에서 20% 감액된 금액입니다. 두 사람 합쳐서 55만 3,6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로 추가 감액이 발생하면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감액 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 20% 감액에 추가 감액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가구가 차상위 기준선을 넘어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205만 원 기준선을 쉽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제도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차이로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51만 9천 원과 52만 원의 차이, 124만 원과 124만 1천 원의 차이가 연간 40만 원 이상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 손해를 만드는 구조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제도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에너지 바우처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에너지 바우처는 별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이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을 보겠습니다. 소득 없으면 소득 인정액도 0이지 않나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월급이나 연금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득 인정액은 0이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이 있으면 집 가액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가액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득 인정액은 수십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소득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소득 인정액은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돼도 에너지 바우처는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 차상위 기준선도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상위 기준선을 넘어가면 에너지 바우처는 즉시 중단됩니다. 기초연금 감액과 에너지 바우처 중단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은 원인, 즉 소득 인정액 상승 때문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기초연금 감액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차상위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에서 탈락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탈락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고지서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받는다고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득 없다고 소득 인정액이 0인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돼도 에너지 바우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들이 손해로 직결됩니다. 자동 지급, 소득 없음, 별개 유지라는 생각은 모두 틀렸다. 이 착각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2세 박순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34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기초연금 인상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34만 6천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통지서를 받아보니 이상했습니다. 기초연금이 32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인상됐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2만 원이나 감액된 겁니다. 박순자 씨는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재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이 최신화됐다는 겁니다. 박순자 씨는 작년에 돌아가신 남편 명의 예금을 정리해서 본인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 명의였기 때문에 본인 재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바뀌면서 금융재산으로 신고됐습니다. 금융재산 3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연금액 150% 선을 넘어가면서 감액이 적용된 겁니다. 박순자 씨는 기초연금 2만 원 줄어든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월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으로 안내문이 왔었는데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해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차상위 기준 124만 원을 넘어갔던 겁니다. 기초연금 감액과 동시에 차상위에서도 탈락한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40만 4천 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순자 씨는 재산 신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남편 예금을 본인 명의로 옮긴 건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신고가 연쇄 탈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기초연금 인상 소식 듣고 기뻐했다가 오히려 연간 64만 원을 잃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24만 원, 에너지 바우처 상실 40만 4천 원을 합치면 64만 4천 원입니다. 정상적인 재산 신고도
연쇄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일부 어르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훨씬 흔합니다. 주소지 이전 후 에너지 바우처를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68세 김정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정숙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기초연금과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계셨습니다. 2025년 10월 아들 내외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했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 이전은 바로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고양시 주민센터로 자동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는 달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김정숙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이어지니까 에너지 바우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겨울에는 작년에 신청한 에너지 바우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씨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여름 냉방비 지원 시기가 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작년 주소지인 은평구 주민센터로 안내문이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주소지가 이전됐으니 고양시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제서야 고양시 주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고양시 담당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였습니다. 5월은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담당자는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2026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주소 이전 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치 40만 4천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김정숙 씨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주소 이전도 제때 했고 기초연금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에너지 바우처를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소 이전하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소 이전 후 재신청 누락은 흔한 실수지만 1년치 손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손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 계산 내역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기초연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안에 소득인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51만 9천 원을 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었다면 감액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24만 원을 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을 넘으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합니다. 2인 가구는 205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위험 구간입니다. 소득인정액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소득인정액 계산 내역을 직접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과 금융재산을 최신화해서 신고하셨습니까? 기초연금 재조사 때 재산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은행 예금이 늘어났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되면 나중에 소급 적용돼서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신고하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신고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신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이 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을 확인하셨습니까?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해서 안내받으십시오. 네 번째, 주소지를 변경하신 후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셨습니까? 주소 이전했다면 새로운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이관되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새 주소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달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차상위계층 확인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아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동 차감 방식이 편합니다. 고지서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건지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이 5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손해는 계속됩니다. 점검 없이 방치하면 손해가 누적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차상위계층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24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인 가구는 20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단계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 절차. 차상위계층이 맞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정확한 기간을 문의하십시오. 신청 서류는 신분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3단계 기초연금 이의 신청 절차. 기초연금 감액 통지를 받으셨는데 납득이 안 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이의 신청하십시오. 재산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사가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됩니다. 4단계 복지 멤버십 안내 서비스.
주민센터에서는 복지 멤버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본인 상황을 듣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도 무료입니다. 5단계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목록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뿐 아니라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5단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음.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급여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자가주택 사시는 분들도 수선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셋째,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별개로 전기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할인됩니다. 넷째, 의료비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병원 갈 때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난방비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지자체별로 난방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들을 함께 신청하시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하고 신청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감액은 연쇄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소득 인정액 1원 차이로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하고 에너지 바우처 40만 4천 원이 사라집니다. 둘째, 기초연금 받는다고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내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주소 이전하셨다면 새 주소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치 40만 4천 원을 그냥 날립니다. 기초연금 감액과 에너지 바우처 탈락이 겹치면 연간 64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부부가구는 손실 규모가 더 큽니다.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해는 계속 누적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차상위 계층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복지 기준이 바뀔 때마다 이 원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었는지, 연쇄 탈락 위험이 있는지, 재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든 내리든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하시든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확인, 기준선 비교, 연쇄 효과 점검, 재신청 여부 확인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복지 제도에서도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버팀 목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헷갈리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명란 참고하시면 다 있습니다.